정몽준 후보님께서 크게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호남 출신이라고 네. 밝히면서 새누리당이 호남하고는 조금 서먹한 관계에 있지만은 네. 제가 나섬으로써 그러한 감정들을 좀 줄일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새누리당의 외연이 넓혀지고 명실공히 전국 정당이 될 수 있다. 연일 요즘 화제를 모으는 것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누가 될까고 정몽준 의원하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열심히 난타전을 벌이고 있잖아요. 오늘의 제목은 김황식 전 총리가 정몽준 의원에게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네요. 맞습니까? 꼭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한쪽 일방적으로 카운터 펀치를 날렸다기보다는 김황식 전 총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호남 출신이라는 것, 그것도 그냥 호남 출신이 아니라 네. 사실은 이제 광주에서 고대과에 나온 그러니까 네. 정통 호남 출신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의 후보가 될 수 있는 따라서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의 기존 표에 또 호남의 일부 표까지 잠식해서 새누리당을 확장시킬 수 있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본인이 강조를 한 거죠. 네. 자, 오늘 그러면 이제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라는 곳이 개관됐잖아요. 예, 자, 예. 동대문 운동장, 서울운동장 야구장을 허물고 그곳에 굉장히 멋진 21세기형 건축물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곳에 서울시장이나 다른 후보들이 다 참석을 했죠. 그렇죠. 박원순 시장도 참석을 했고 정몽준 후보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자, 그럼 영상 저희가 준비했는데 오늘 있었던 개관식 모습으로 안내하겠습니다. 가슴 뜨거운 열정과 DDP라고 부르죠.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Personally, I hope that 네. DD입니다. 정몽준 의원이 지금 입장을 했고 많은 취재진들이 몰렸습니다. 역시 시장 후보들이 과연 이렇게 상징물 앞에 어떤 의견을 낼지. 그렇죠. 또 박수를 정몽준 나누겠죠. 후보와 박원순 시장이 또 날카롭게 대립하는 가운데 만났으니까요. 네네. 언론의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겠죠. 네. 자, 박원순 시장, 과연 이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는 졸작일까요? 명작일까요? 라고 말하면서 큰 돈을 쓴 이런 디자인 중심의 건물에 대한 회의적 시각도 살짝 내비쳤죠. 네. 네, 역시 선거를 앞둔 때라 예, 뭐 점잖은 분들도 박수를 치면서 많이 호응을 하고 그런 모습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액티브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필요하니까요. 네, 자, 그럼 오늘 이제 다양한 일들이 있었지만 거두절미하고 이재명 차장께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누가 될까? 두 분이 역시 열심히 잽도 교환하고 난타전을 펼치고 있는데 뭐가 변수입니까? 딱 몇 가지만 찝어주십시오. 사실 정말 힘든 질문입니다. 그리고 저도 뭐 청와대 사람들 만나든 아니면 새누리당 사람들 만나서 많이 질문을 하지만 누구 하나 명쾌하게 답을 못 합니다. 근데 저는 네. 크게 세 가지 삼심이 결국은 마지막 최종 결과를 가를 거다 이렇게 봅니다. 삼심이요? 그렇습니다. 네. 첫 뭡니까? 번째는 박심입니다. 흔히 아하. 우리가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인데 네. 그것이 꼭 박근혜 대통령이 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차원보다는 네. 지금 새누리당이 사실 가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그 유권자들이 호소하고 있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의 승리입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가 안정적으로 네. 성공하기 위해서 어느 당을 뽑아야 되겠느냐. 네. 이게 이제 새누리당의 가장 큰 전략인데 네. 과연 그렇다면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로서 박근혜 네. 정부를 견인하고 또 끌어주고 또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네. 이런 것이 대의원이나 아니면 새누리당 지지층에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다. 따라서 그런 점에서는 정몽준 후보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과 각을 세울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작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아, 4월 30일 날 후보를 뽑는데 앞으로 한 달 넘는 시간 동안 정몽준 의원은 위치를 잘 잡아야 되겠네요. 잘 잡아야 되고 그래서 본인도 네.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초등학교 동창이다. 네. 내가 원조 친박이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일단 자극하지 않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민심입니다. 민심은 뭐 말 하나만은 아닙니까?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네. 결국은 여론조사와 대의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가 결정될 텐데 지금 뭐 대의원에서는 뭐 아무래도 김황식 전 총리가 좀 앞설 수 있다. 왜냐하면 친박 후보들이 친박 당협위원장들이 많이 좀 이렇게 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서울의 대의원들은 좀 잘 봐야 될 게 뭐냐면 네. 어떤 하나의 어떤 오다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고 이런 한계가 있습니다. 대의원 수도 많거니와 네. 당협위원장들이 그렇게 대의원들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고 보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협위원들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네. 따라서 누가 박원순 시장과 여론조사에서 격차를 벌여나가느냐. 네. 그래서 격차를 벌여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되면 이 후보에게 표가 많이 쏠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는 저게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인가요? 저게 왜 제가 대통령이 이 심을 뽑았는데 그건 이 심은 이명박 대통령의 마음이 아니고요. 아니고요?
이해운 후보의 마음입니다. 이건 마음이라는 표현이 좀 이상할 수 있지만 네. 이해운 후보가 얼마만큼 표를 얻느냐, 이해운 후보가 마지막까지 완주하느냐, 네. 이해운 후보가 마지막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마지막에 최종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동안 얘기가 나오는 것이 이해운 의원의 그 정몽준 의원 지약구인 동작을로 이사한 것이나 등등 막판에 가서 정몽준 의원의 손을 들어주면서 물러날 가능성 그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네. 결국은 정몽준 후보의 손을 들어주고 정몽준 후보의 지역구를 물려받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하는데 또 거기 회의적인 분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해운 의원 자체가 어떤 원조 친박으로서 본인의 네. 이렇게 위상이 있고 위치가 있는데 네. 과연 정몽준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고 물러날 수 있느냐. 오히려 중립을 선언하면 중립을 선언했지 뭐 이렇게 네. 판단할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마지막 2심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가 네. 최종 승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서울시장 선거가 점점 가는데 4월 30일이니까 한 달 하고도 며칠 남았나요? 8일이나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정몽준 의원과 이 잽 교환, 크로스 펀치 나누고 앞으로 난타전이 예상되는데 흥미진진한 이벤트는 계속 굴러갈 것 같습니다.